60세 이상 한국인의 3명 중 1명은 매일 5시간도 채 못 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고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진 적이 있으신가요? 다시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아 한참을 뒤척이다가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하루 내내 짜증과 피로가 쌓이지요. 이런 밤이 반복되면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라 기억력 저하, 고혈압, 우울감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년 동안 신경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72세 신경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 역시 예전처럼 단숨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그래서 환자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껴왔습니다. 다행히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집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뇌를 차분하게 만들고 몸을 이완시켜 약 없이도 잠을 2시간 더 깊게 잘 수 있도록 돕는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꿀잠 체크리스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요? 하고 자신을 탓하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체내 시계가 흔들리면서 잠이 깊지 않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오늘 저는 침대에 누운 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호흡과 근육 이완, 그리고 잠을 부르는 향기 루틴을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을 잘 못 이루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뇌의 생체 시계가 흔들리면서 밤에 졸음이 잘 오지 않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깊은 잠 단계로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벽에 쉽게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낮에는 멍하고 의욕이 떨어지며 오후가 되면 졸음이 갑자기 몰려와 생활 리듬이 더 엉켜버립니다. 이 변화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에 따른 생리적 변화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해 몸에 맞는 방법을 차근차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이 얕고 끊기면 기억을 정리하는 뇌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단기 기억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 쉽게 짜증이나 불안이 올라옵니다. 최근 자료에서는 65세 이상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지속할 경우 치매 위험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고 보고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당 대사도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불면은 뇌와 심혈관, 대사 건강 전반을 흔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4시간 남짓 자고 아침마다 머리가 하얘져 지갑을 두고 나오거나 버스에서 내릴 정류장을 놓치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검사에서는 노화에 따른 경미한 인지 저하만 보였고 가장 큰 문제는 만성 수면 부족과 야간 각성이었습니다. 수면 루틴을 정비하고 낮 시간에 햇빛 노출을 늘리며 저녁 카페인을 줄이자 6주 뒤에는 총 수면 시간이 1시간가량 늘고 아침에 멍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부산의 70세 여성 환자분은 몇 년간 이어진 불면으로 혈압이 자주 요동치고 응급실을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고 새벽에 깨면 다시 화면을 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취침 1시간 전 휴대전화 금지, 따뜻한 발 족욕과 호흡 이완을 결합한 루틴을 시도했습니다.
처음 2주는 여전히 뒤척였지만 3주차부터는 새벽 각성 횟수가 줄고 아침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수 있듯 원인을 이해하고 작게라도 행동을 바꾸면 수면의 질은 분명히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목표로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 온도, 호흡, 저녁 습관처럼 조절 가능한 요소를 하나씩 선택해 2주씩 실험해 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록하고 잘 맞는 방법을 남기며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리면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약 없이 잠을 깊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례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안전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원칙은 병원 밖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준비했습니다. 라벤더 파우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건조된 라벤더 꽃이나 티백을 작은 면주머니에 넣어 베개 옆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머리가 무거울 수 있으므로 머리 바로 밑이 아니라 옆 탁자나 베개 모서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는 향이 은은하게만 퍼지도록 거리 조절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통 2주 이상 꾸준히 쓰면 수면 리듬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라벤더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저혈압이 있는 분은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일부는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콧물이나 두통이 생기면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캐모마일 역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허브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남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불면증 때문에 새벽마다 술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간 수치가 악화되어 더는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자 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 환자분에게 라벤더와 캐모마일을 번갈아 사용하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그는 술 없이도 6시간 이상 잘 수 있게 됐고 아침이 훨씬 가볍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은 허브가 단순한 향이 아니라 실제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벤더 파우치를 만들 때는 말린 꽃을 한 줌 정도 넣고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얇은 면주머니를 사용하십시오. 향이 너무 약하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고 너무 강하면 오히려 머리가 무거울 수 있으니 코에서 한 팔 길이 정도 떨어진 위치에 두고 세기를 조절합니다. 취침 1시간 전 불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둔 상태에서 호흡을 고르며 향을 맡으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쐬고 저녁 카페인을 피하는 것과 함께 적용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보통 2주를 한 주기로 삼아 변화가 있는지 수면 일지에 기록해 보십시오. 캐모마일은 티백 2개를 뜨거운 물에 우리되 끓는 물보다 조금 식힌 물을 쓰면 향이 부드럽게 퍼집니다. 잠자기 30분 전에 천천히 마시고 위가 예민한 분은 허기진 상태에서 마시지 마십시오. 레몬밤은 낮 시간에 긴장을 줄이는데도 좋아 오후 늦게 한 잔 마시면 저녁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다만 이뇨 작용이 강한 허브나 차는 밤 늦게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쑥은 베개에 넣거나 따뜻한 찜질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소 냉증이 있는 분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각 허브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체질과 취향에 맞게 요일별로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효과를 높이는 간단한 루틴을 제안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화면 시간을 줄이고 가벼운 산책을 15분 내외로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미지근한 샤워로 몸의 긴장을 풀고 방을 정리해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취침 60분 전 라벤더를 준비하고 30분 전 캐모마일을 천천히 마십니다. 불을 낮춘 뒤에는
호흡 4, 7, 8을 5차례 반복하고 감사 일기나 긍정 문장을 한 줄 적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시계를 보지 말고 깨어나더라도 억지로 자려고 애쓰기보다 호흡에만 주의를 두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런 루틴은 노력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며 며칠만 지나도 몸이 스스로 잠을 준비하도록 학습됩니다. 향이 부담스럽다면 주머니를 두 겹으로 하여 농도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이나 허브뿐 아니라 생활 습관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권해드렸고 효과를 확인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3가지 수면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몸, 둘째는 호흡, 셋째는 환경입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뇌와 신체가 동시에 안정되어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몸입니다. 잠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내려가야 합니다. 낮 동안 활동할 때는 체온이 높지만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판단하면 체온을 조금 낮추면서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이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잠드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72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은 평생 손발이 차서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격을 권해드린 뒤 일주일 만에 선생님 발을 데우고 눈이 머리에 닿자마자 잠이 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 하나가 숙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 부담이 줄어들며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시에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신호를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군인 수면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쟁터처럼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도 몇 분 안에 잠들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입니다. 핵심은 전신 근육을 천천히 풀고 호흡을 일정한 리듬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눈을 감고 얼굴, 어깨, 팔, 다리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이어서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며 4초 동안 유지하고 7초 동안 멈췄다가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안정되고 뇌가 편안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남성 환자분은 사업 실패 후 불면증이 심해져 3년 동안 거의 매일 밤을 뒤척였습니다. 제가 군인 수면법을 알려드리고 꾸준히 연습하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드는데 20분 이상 걸렸지만 한 달 뒤에는 5분 안에 숙면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허브와 호흡법을 써도 잠자는 환경이 맞지 않으면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조명입니다. 흰색 형광등은 뇌를 강하게 자극해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밝은 불빛을 줄이고 방 안은 노란색이나 주황색 조명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의 색만 바꿔도 멜라토닌 분비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누워서 뉴스만 조금 본다 혹은 손주 사진만 잠깐 본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해 수면 시작 시간을 계속 늦춥니다.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를 멀리 두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알람만 설정해 두고 다른 기능은 끄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소리입니다. 집이 도로 가까이 있어 차 소음이 들리거나 옆집 소리가 신경 쓰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알파파 음악이나
잔잔한 물소리, 새소리 같은 자연음을 틀어두면 뇌가 불필요한 소음을 차단하고 안정된 리듬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에게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자연음 채널을 활용하도록 권하는데 효과가 꽤 좋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70대 부부 환자분은 평생 잠들기 전 TV를 켜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화면 불빛과 소리에 방해를 받아 새벽 두세 번씩 깨곤 했습니다. 제가 TV 대신 조명을 줄이고 잔잔한 음악을 틀도록 권한 뒤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부부 모두 밤에 한 번만 깨어도 금세 다시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는 오랜만에 6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을 정비할 때는 침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서는 자거나 휴식만 하고 식사나 업무, 영상 시청은 거실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공간의 의미를 분리하면 뇌가 침대에 누웠을 때 자동으로 이곳은 쉬는 곳이라고 학습합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를 약간 낮추고 공기를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며 발은 따뜻하게 보호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수면 유지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같은 순서로 준비를 반복해 보십시오. 수면을 돕는 향기요법과 생활 습관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저혈압이 있는 분은 라벤더를 과용하지 마십시오. 라벤더는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캐모마일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콧물이 나거나 눈이 가렵고 재채기가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셋째, 수면제,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복용 중인 분은 허브와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같은 허브라도 체질과 약물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넷째, 향이 지나치게 진하면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베개 바로 아래보다 머리맡 옆 탁자처럼 약간 떨어진 곳에 두고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해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다섯째, 허브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입니다. 증상이 오래가거나 급격히 나빠지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깊은 잠이 끊깁니다. 늦은 시간에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 위장이 계속 일해 더부룩하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오래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습관도 흔합니다.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자극적인 영상은 뇌가 각성 상태로 묶어두어 잠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조명을 낮추고 기기를 멀리 두며 몸과 마음을 서서히 진정시키는 준비 시간을 가지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취침 전 10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방 안의 푸른 빛을 모두 끄고 노란 조명만 남겨두십시오. 빛의 색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가 밤을 인식하고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을 마셔 목을 촉촉하게 해주되 과음하지 마십시오. 위를 자극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셋째, 발을 따뜻한 물에 잠시 담그거나 손으로 발목과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체온 리듬이 안정되어 수면 신호가 빨라집니다. 넷째, 라벤더 파우치나 캐모마일 티백을 머리맡에 두어 은은한 향이 퍼지도록 하십시오. 뇌의 긴장이 풀리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면서 깊게 5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잡생각이 차분해지고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여성 환자분은
수년간 매일 새벽 3시에 눈이 떠져 2시간 이상 뒤척이곤 했습니다. 제가 위에 체크리스트를 안내하고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새벽 각성이 한 번으로 줄었고 깨더라도 금세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는 6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져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5가지 준비만 지켜도 수면의 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바로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와 심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감정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는 다시 깊고 안정된 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칙과 방법은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집에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방의 불빛을 낮추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은은한 향기를 곁에 두어 보십시오. 꾸준히 이어가면 아침에 피곤이 줄고 하루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친구 중에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쉽게 지속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아침 더 가벼운 몸과 맑은 머리로 일어나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작은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녁 식단으로 근육과 수면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건강한 수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